오디세우스의 고난과 기환에 관하여. 그러면 또 한 사람,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생존자 오디세우스에게는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목마의 계략을 짜낸 장본인인데요. 오디세우스가 겪은 고난과 그의 기환에 대해서 호메로스가 쓴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통해 그 개요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총 1200줄, 요즘 출판물로 치면 한 400~500쪽에 달하는 이 장편의 서사시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오디세우스가 고향 땅 이타카로 돌아오기까지 10년에 걸쳐 그가 겪게 되었던 12번의 고난,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오디세우스는 이 고난을 때로 신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는 결코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인간 정신으로 극복합니다. 12척의 배에 600여 명의 부하들을 태우고 고향길에 오른 오디세우스는 트로이를 출발해서 그리 멀지 않은 트라키아 해안의 한 도시를 약탈하는데 그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승리에 도취한 부하들이 그만 그곳에서 술판을 벌이는 바람에 역습을 받아서 72명의 부하들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인간의 자만심으로 인한 부주의 때문에 오디세우스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것을 부랴부랴 빠져나온 오디세우스는 그만 풍랑을 만나서 고향 이타카를 지나쳐 아프리카, 오늘날 튀니지의 제드라 섬에 당도합니다. 그곳에서 마약 성분의 연꽃 요리를 먹은 부하들이 마약 성분에 취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아예 잊어버리고 그곳에 퍼져버립니다. 하는 수 없이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일일이 잡아다가 배에 태우고 다시 항해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오디세우스가 겪은 두 번째 난관이었습니다. 이곳을 빠져나온 오디세우스는 또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이탈리아 나폴리 북쪽 해변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먹을 곳을 찾아 어느 동굴에 들어갔다가 그만 에눈박이 괴물 키클롭스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들은 동굴에 갇혀서 모두가 잡혀 먹을 위기에서 오디세우스의 기지와 용기 덕분에 동굴에서 가까스로 도망치기는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6명의 부하가 그 에눈박이 괴물 키클롭스에게 산채로 잡혀먹히는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이것이 오디세우스가 겪은 세 번째 위기였습니다. 가까스로 에눈박이 괴물 키클롭스로부터 도망친 오디세우스는 다시 한번 네 번째 비극적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디세우스 일행이 바람의 신이 준 바람주머니 덕분에 순풍을 타고 고향 땅 이타카에 거의 다 왔을 무렵에 그 바람주머니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던 부하들이 혹시라도 오디세우스가 거기다가 자기만 차지하려고 보물을 숨긴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했던 모양이지요. 그 부하들이 그만 그 바람주머니를 열어보는 바람에 광풍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바람에 어디론가 떠밀려 가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부질없는 의심이 재난을 끌어들인다는 그런 교훈적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들이 다시 다다른 곳이 공교롭게도 식인종 거인들이 사는 곳이었고 그 거인들이 거대한 바위돌을 집어던지는 바람에 오디세우스는 5척의 배와 부하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것이 5번째 고난이었습니다. 그리하고도 오디세우스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척 남은 배로 40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다시 항해를 계속했으나 마녀를 만나서 부하들의 절반이 돼지로 돌변하기도 하고 죽은 자들의 지하 세계로 내려갔다가 죽을 고비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또 사이렌의 유혹에서 가까스로 벗어나기도 하고 또 두 괴물이 지키는 협곡을 천신만고 끝에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또 걷기가 10번째 고난이 오디세우스에게 닥칩니다. 배고픔에 지친 부하들이 태양의 신 헬리오스가 기르는 황소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세계에서 신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금기 중의 금기였습니다. 제우스 신은 이에 극대노하여 거친 풍랑을 일으켰고 그 바람에 배는 난파당하고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오디세우스는 부서진 배의 용구를 부여잡고 13일간의 표류 끝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오디세우스가 도착한 곳은 요정 칼립소가 사는 오기기아 섬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곳에서 7년을 머뭅니다. 그는 밤이면 밤마다 불타오르는 요정 칼립소와 밤을 보내고 낮이면 날마다 고향 땅과 가족들을 생각하며 상심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오디세우스에게 요정 칼립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환락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래도 오디세우스가 고향 생각을 버리지 않자 요정 칼립소는 은근히 오디세우스에게 겁을 줍니다. 고향으로 가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또 설사 죽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고향으로 가보았자 당신의 부인은 늙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나는 영원히 늙지 않는 요정이다. 그러니 나랑 이곳에서 환락을 누리며 영원하게 살자.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환락. 여러분은 이 영생과 환락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요정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시겠습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호메로스는 오디세우스의 입을 빌려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명언 하나를 남깁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죽을 고비를 넘기며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 다시 한번 나에게 위기가 닥친다 한들 그것이 뭐 그리 대수이겠소.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소. 그로부터 2700년이 지나서 천재 철학자 니체는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라고 그러죠. 이 말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 오디세우스의 말을 그대로 베껴다 씁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죽을 고비를 넘기며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다시 한번 나에게 위기가 닥친다 한들 그것이 뭐 그리 대수이겠는가. 운명아 나에게로 오라. 네, 너를 기꺼이 극복해주마 라고 말이지요. 네, 어떻습니까? 멋있는 말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 정신의 정수이고 또 니체 철학의 진수가 아닐까요? 고대 그리스 정신과 니체 철학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디세우스는 마침내 요정 칼립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녀의 도움으로 뗏목을 직접 만들어 타고 혼자서 고향 땅 이타카로 향하게 되지만 또 11번째의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센 풍랑을 만나 뗏목은 산산조각이 나고 뗏목 조각을 겨우 부여잡고 표류하던 그는 9일 만에 파도에 떠밀려 어느 이름 모를 해변에 도착,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다행히 그 친절한 그곳 사람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그는 그리고 그리던 고향 땅 이타카에 도착하지만 그것으로도 그의 고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12번째의 고난이 그를 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가 10년 동안이나 집을 비운 사이에 그가 죽은 것으로 생각한 수많은 구혼자들이 나타나 그의 아름다운 아내 페넬로페에게 청혼을 했지만 그녀는 이들의 구혼을 일편단심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원자들은 끝내 누구도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이들은 반역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호메레스에 따르면 청혼자가 무려 108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좀 과장된 숫자이겠죠. 아무튼 이들 앞에 갑자기 오디세우스가 나타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자신은 물론 그의 아내 페넬로페와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의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늙은 거지로 위장을 하고 무례한 청혼자들에게 웬만큼 힘이 센 장사가 아니면 활 시위를 걸 수조차 없다는 오디세우스의 활을 가지고 활쏘기 시합을 제의합니다. 예상한 대로 역시 아무도 그 활의 시위를 걸지 못했고 그때 그 늙은 거지가
활 시위를 거뜬히 걸고 또 활 시위를 당겨 도끼 구멍 12개를 통과하여 관역을 정확히 맞히는 기적같은 활솜씨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넋이 나간 구원자들을 오디세우스는 아들 그리고 시정들과 힘을 합쳐서 물리치고 아내 페넬로페와 뜨거운 재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디세우스의 기환 과정을 그린 오디세이아라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내용의 개요입니다. 90%가 허구인 지어낸 이야기인 오디세이아. 네,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좀 재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이 아니라 무척 황당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오디세우스가 그의 고향 땅 이타카로 돌아오기까지 그가 겪은 10년간의 역경과 고난을 그린 오디세이아는 그 전체 스토리 중에서 90%가 지어낸 이야기, 즉 허구입니다. 즉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신화 또는 신들과 관련된 이야기. 즉 그러니까 호메로스 또는 그 이전에 누구 다른 사람인지도 모르죠. 누구인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오디세우스의 기환을 다룬 오디세이아가 지어낸 얘기, 즉 허구라고 하면 똑같은 호메로스의 작품인 트로이 전쟁에 관한 일리아스 역시 지어낸 얘기라고 보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를 둘러싼 논쟁을 소위 호메릭 퀘션스라고 말합니다. 호메로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점, 궁금한 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만 이것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역사 논쟁의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 논쟁 중에 첫 번째가 그럼 트로이 목마가 이게 지어낸 얘기냐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실화이냐 여기에 관한 논쟁이었는데요. 트로이 목마는 신화인가 실화인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